KBS 무대 경계인. 어때요? 이제 정신이 좀 듭니까? 많이 추워 보이네요. 아마도 무리를 떠돌던 시간 때문일 겁니다. 좀 마세요. 캐모마일은 정신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으니까. 어때요? 훨씬 낫죠? 혹시 지금이 며칠입니까? 지금은 2001년 3월 19일 오후 2시입니다. 2001년 3월 19일 오후 2시.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누구냐고. 그래, 우리가 여기서 다뤄야 할 건 오직 그거 하나지. 당신이 누군지 말이야. 나는 내가 누구지? 모르겠어. 나도 내가 누군지. 에이씨, 뭐야 이거? 이봐, 괜찮은 거야? 지금은 아무 말도 못하겠어. 생각할수록 머리가 터질 것만 같아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너가 누구고 여길 어떻게 온 건지. 어떻게 감시를 뚫고 바다를 건너온 거지? 무슨 지령을 받고? 조력자가 있었나? 지령? 조력자라니. 그게 무슨... 어떤 일도로 북에서 내려온 건지 말하라고. 아픈 척 연기하지 말고. 난 정말 모르겠어. 내가 누구며 여긴 어딘지.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런 씨. 내가 꾀병 부리는 놈들 한두 번 본 줄 아나. 나 국정원 대북 담당 조서관 표태섭이야. 탈북자들 사이에선 저승사자로 불리지.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데. 뭐? 그게 어쨌냐고? 아, 이것 봐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나? 너가 아무리 기억 없는 척 기만전술 펴봐야 내 눈을 피해갈 순 없어. 그러니까 순순히 토해내는 게 좋을 거야. 없는 걸 토해내라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군.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잘 들어. 이 조사동 복도 끝에는 하얀 방이라는 곳이 있어. 누구든 들어가면 제정신으론 못 나오는 곳. 너도 그곳에 들어갔다 나오면 나한테 진실을 얘기하게 될 거야. 이사를 불러주시오. 내 말이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아무래도 기억이 없다는 건 사실 같습니다. 뭐라고? 정말 사실이란 말이야? 여기 원인은 알 수 없지만 해마 쪽 뇌 손상이 관찰되고 질문지 답변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땐 전형적인 기억 상실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첩일지 난민일지 모를 놈이 제멋대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 아, 나 이거 참... 너? 이제 당신이 말해줘야겠어. 난 대체 누구고 어떻게 하다 여기 있게 된 건지 말이야. 그래. 기억상실이 사실이라면 알려주지. 당신이 모르는 당신에 대한 진실 말이야. 넌 간첩이기 전에 살인자야. 뭐? 내가 살인자라고? 좀 더 자세히 알려줘. 내가 어떻게 해서 살인을 하게 된 건지. 오늘 새벽
백령도 인근 해안가로 목선을 타고 넘어왔어. 그 과정에서 널 도우려던 무고한 어민을 자살했지. 손에 들고 있던 권총으로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내가 탈북자에 사람을 죽였다고. 주제를 알았으면 내 말 잘 들어. 없는 기억 짠해서라도 네 머릿속에 든 걸 꺼내놔. 그렇지 않으면 넌 이 나라에서 북한보다 더한 지옥을 보게 될 거니까. 기억상실증이라. 이놈 이거 아주 악질적입니다. 처음 보는 유형인데 북쪽 새끼들 이번에 아주 독특한 수법을 권해낸 것 같습니다. 독특한 수법.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짓말로는 우리 조사 시스템을 통과할 수 없을 테니까 아예 기억을 지운 다음 내려보낸 거죠. 일부러 기억을 지운 다음 내려보낸다라. 그게 가능한 얘기야?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의원의 말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뇌를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일종의 브레인워싱 같은 거죠. 브레인워싱이라. 하긴 벌써 몇십 년 전에 CIA에서 써먹었던 방법이긴 하지. 북한 놈들 미제 참 좋아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이야, 그 논리 어딘가 좀 엉성하지 않나? 예? 자, 생각해보라고. 기억을 잃은 놈이 대한민국에 스며들어서 뭘 할 수 있지? 기억을 잃는다면 지령의 내용까지 잊어버리게 될 텐데 말이야. 그건... 이봐, 표태섭이 설마 그따위 구멍난 가설로 날 납득시키려고 한 건가? 아닙니다. 저 뇌의 특정 부분을 자극해 기억을 잃게 만든다면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니까요. 재차 자극을 가해서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분명 전문가의 의견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저기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가 어떻게 대답하든 우리 국정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야 영점 조준을 제대로 했구만. 중요한 건 바로 그거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잘 들어. 이 사건 최대한 신속하게 귀순자의 돌발 민간인 사살로 마무리해. 그 과정에 뭐가 있든 간에 궁금해하지도 묻지도 말고. 저 차장님, 이 사건 관련해서 혹시 제가 모르는 비밀 문건이라도 있는 겁니까? 묻지 말라고 했을 텐데. 예, 잘 알겠습니다. 좋아. 그리고 언론은 이렇게 정리하지. NLL 인근 해안가에 등장한 북쪽 주민이 무고한 남측 주민을 죽였다. 하지만 범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범인은 소지하고 있던 권총 등으로 공작원 혹은 군인으로 짐작됨. 어때?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국정원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 NLL 인근 해안가에서 북측에서 넘어온 신원 불상의 남성에 의해 우리 주민 한 명이 숨진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금 아무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으며 국정원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추워. 누가 좀 제발 날 여기서... 인사하세요. 당신의 변호를 맡아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라고? 반갑습니다. 국산 변호인 윤시호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뭐라 불러야 할지. 글쎄, 뭐라고 불러야 하나. 편의상 K라고 합시다. 자기 이름이 떠오를 때까지만. 그렇게 하죠. 사전에 공지해드렸듯이 면담은 오로지 여기 국정원 조사실에서만 가능합니다. 녹음 및 녹화는 불법이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봐요 K.
하루빨리 기억이 돌아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안죠. 추위를 몹시 탄다고 들어서 여기 덮을 걸 가져왔어요.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도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진실은 오로지 당신의 기억 속에만 있으니까요. 진짜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다는 게. 현재로선 사실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고 모두가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내 기억이 없는데 언론이 보도한다고 그게 사실이 된다는 겁니까? 증거는 명확해요. 당신이 들고 있던 그 권총. 북한에만 존재하는 백두산 권총에 당신의 지문이 묻어 있었죠. 목격자는 없답니까? 워낙 인적이 없는 해안가였죠. 총소리를 듣고 달려온 해병대 소속 경계병이 당신과 함께 쓰러진 주민을 발견하고 군상부에 보고했어요. 군에선 사건 일체를 국정원에게 이관했고요. 내가 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돌아가신 분 성함은 박춘희. 74세 여성으로 남편을 여의고 홀로 고향을 지키며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대체 내가 왜? 이유는 모르지만 상황은 설명해 줄 수 있죠. 박춘희 씨는 오늘 새벽 해안가에 나갔다가 목선을 타고 해안가에 난파했던 당신을 발견했어요. 그 과정에서 발포가 있었고 박춘희 씨가 사망했어요. 나한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장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데 내가 왜? 갑자기 말투가 변했어. 왜지? 그 눈물은 기억 상실의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일까요? 뭐라고요? 내 말 잘 들어요, 케이. 난 당신이 북한에서 실수로 넘어온 군인인지 아니면 기순자인지 지금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루빨리 기억을 찾고 거기에 합당한 죗값을 받는 것. 나도 할 수 있다면 모든 걸 기억해내고 벌을 받고 싶소. 그럴 수만 있다면. 좋아요. 케이 씨가 기억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게요. 대신 나를 믿어야 해요.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뭐든 사실대로 털어놔야 합니다. 뭐야? 윤시호? 하필 그 꼴통년이 변호사라고? 국선 변호사 배정은 저희 쪽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민간 쪽보다는 국선이 만만하겠다 싶었는데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꼴이 됐습니다. 호랑이는 무슨 썩은 고기나 탐하는 들깨 같은 년. 괜찮을까요? 지난번 간첩 조작 사건 때도 그렇고 야, 표태섭이 뭐야? 간첩 조작? 너 그거 셀프 비하냐? 조작은 무슨 조작이야 이 새끼야. 그건 그냥 우리가 재판에서 졌을 뿐인 거지. 죄송합니다. 언론이 갖다 붙인 이름인 줄도 모르고. 오냐, 그래 잘됐다. 주제도 모르고 깝죽대는 게 이번에 사람 죽이 빨개인 새끼를 변호하겠다 이거지. 그래, 어디 마음껏 나대봐라. 결국엔 지 무덤만 판 꼴이 될 테니까. 아, 변호사님. 어쩌자고 또. 돈도 안 되는 리스크한 사건을 떠났냐 이거죠? 그 말도 몰라요? 영광은 짧고 고통은 영원하다. 그 반대 아니었어요? 그
그건 성경에나 나오는 말이고요. 현실은 정확히 반대죠. 그러게요. 사무장님이 좀 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인권 변호사 윤시호가 일개 사무장이 말린다고 들을 사람입니까? 변호사 잘못 만난 사무장님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 알죠? 나는 촉없이 안 움직인다는 거. 또 어떤 촉이 발동하셨을까? 아무리 뜯어봐도 이 남자가 무죄일 가능성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데요. 증거도 정황도 완벽하죠. 국정원이 만든 그림 속에선. 하지만 전 그 완벽함이 어딘지 불편하단 말이죠. 큰일 날 소릴. 변호사님, 지난번 사건은 우리가 이겼지만 국정원이 밥 먹듯이 사건을 조작하는 데도 아니고 그들도 나름대로 자기 일 하는 건데 그 사람 뭔가 이상했어요. 기억 이전에 애초에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 같달까? 정체성이 불분명.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북한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먹선 타고 NL을 넘어왔으면 당연히 북한 사람이죠. 게다가 북한 옷차림에 백두산 권총에 의심할 여지가 있나요? 사무장님, 제가 탈북자 변호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아, 그거야 제가 제일 잘 알죠. 지난번 소송 때도 그랬고. 근데 이 사람 억양이나 말투가 좀 걸려요. 말투요. 나한테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당장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그런데 내가 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한다던가 아니 그 사람 분명히 어머니를 말할 땐 탈북자가 아니라 서울말 쓰는 것 같았어. 어머니야. 평양에서도 쓰는 말이잖아요. 북한 사람이 사투리랑 문화어를 섞어 쓸 수도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묘한 느낌이 들어서요. 변호사님이 디테일에 강한 건 인정하는데 지금 추측은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기억이 없는 의뢰인은 처음이니까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사무장님, 기존에 연락 주고받던 탈북자 커뮤니티들 있죠? 혹시 K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탐문해줘요. 어때요, K씨? 추위는 좀 괜찮아졌나요? 뭐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이거이 밥도 따시고 방도 따시고 듣던 대로 남하는 감옥조차 나곤 같구만. K씨, 대한민국이 정말 처음입니까? 처음 인연이... 국정원 조사 때 출신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황해도 쪽인 것 같다고 말했었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황해도 사투리를 쓰고 있으니까. 아무리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봤어도 기억을 잃었을 때 그 말투가 나올 리는 없겠죠? 음... 동무, 지금 나랑 농담이나 하자는 거요? 아닙니다. 사과할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새로이 떠오른 기억은 없었나요? 전혀 없어. 살인자나 된 마당에 떠올라야 좋을 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 기억을 다 떠올리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가요? 사람이 죽었시다. 망망대해에 나 혼자뿐이었고 우긴다고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소. K씨, 당신은 정직한 사람 같군요. 적어도 일부러 기억을 잃은 척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 이 방을 나가면 나는 살인자가 되는 건데.
남한 땅은 밟았지만 자유라는 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러니까네. 변호사 동무도 적당히 하시오. 나 같은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오. 착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희망이나 정의 그딴 추상적인 가치들을 위해서 K씨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K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공백의 시간. 거기에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죠. 이대로 여기에 갇혀 있을지,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대면할지, 그건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라. 그러려면 파편 같은 기억이라도 뭐든. 총소리 뭐라고요? 한 번. 그리고 잠시 뒤 또 한 번. 총소리 2번이 내가 기억하는 전부입니다. 총소리. 그런데 왜 한 번이 아니라 2번일까요? 박주인 씨 부검 결과 분명 총상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째서? 어쩌면 내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지. 그래서 말하길 주저한 거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못하는 처지니까. 우선 K씨의 기억을 믿으세요. 어쩌면 그 총성 2발이 진실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니까. 변호사님, 어떻게 좀 알아보셨어요? 이름 석자도 모르고 황해도 출신이라는 거랑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맨땅에 헤딩해봐도 소용없네요. 사무장님,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있다고 했죠? 그 보초 섰던 해병 말씀이시죠? 사건을 목격했다기보다는 사후 목격자에 가깝죠.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등장했으니까요. 하지만 국정원의 발표 내용은 그 해병의 증언을 바탕으로 작성된 만큼 재판에서의 효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그런데 아마 만나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군인인데다가 철통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안상 이유라는 5글자. 우리가 넘을 수 없는 큰 벽이란 거 아시잖아요. 그쪽이 어렵다면 사망한 박춘희 씨. 사망한 곳이 민간병원이라고 했죠? 가까운 데 민간병원이 있어서 옮겨졌는데 바로 사망했었죠. 근데 부검도 없이 부랴부랴 화장한 터라 뭐 남은 게 없을 텐데요. 박춘희 씨를 담당했던 의사를 알아봐줘요. 글쎄요, 총성 2방이라. 노레이는 분명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 전 총성 2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한 박춘희 씨 시신에 다른 상처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저의 소견으론 총알 하나가 정확히 우측 늑골 아래를 관통했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손 써볼 도리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박춘희 씨를 관통했던 그 총알은요? 일반적인 총알 자국이었나요? 북한 총알이라면 어쩌면 상처도 다를 가능성이. 이보십시오. 저는 응급실 의사지 부검이가 아닙니다. 환자가 실려오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할 뿐 죽고 나면 그 외의 거는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성급했군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될지도 모를 일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 의뢰인이 기억이 없다면서요? 근데 그럼 어차피 총성 2방이라는 기억도 흐릿한 거 아닙니까? 제가 정신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환청환시는
PTSD의 가장 일반적인 증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알은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나요? 박춘희 씨 사인은 관통상입니다. 시신을 뚫고 어딘가에 떨어졌겠죠. 바다에 휩쓸렸을 수도 있고. 총성이 2번이었다는 건 의뢰인의 착각인가? 근데 말입니다. 총성이 2발이란 게 꼭 불가능하지만은 않겠네요. 네? 생각해보세요. 총성은 2번인데 하나만 박춘희 씨를 관통했다면 실제로 총이 2번 발사됐고 그중 한 발만이 박춘희 씨를? 발견되지 않은 총알 2개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것도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혹시 필요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 사건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저 이제 들어가 봐야 돼서 저기 조금만 더. 미안합니다. 변호인, 증인 신문하세요. 네, 판사님. 증인, 간단하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말해 주시죠. 해병대 제2사단 소속 병장 김수환입니다. 그 외 인적 사항은 군 보안 관계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증인은 얼마 전 강화도 해안가에서 발생한 인간인 피격 사망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죠? 사고 당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피격 사건을 사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략하게 전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전 해안가 3초사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중이었고 오전 07시 38분경 해안가 쪽에서 총성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즉시 사건 장소로 진입하였고 목선 한 척과 신분을 알 수 없는 불상자 한 명이 기절한 채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민간인으로 추측되는 중년 여성이 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상황이 위급하다고 판단되어 즉시 상부에 보고하였습니다. 증인, 당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목선이 해안가에 접근하는 걸 미리 확인하지 못했나요? 죄송합니다. 다른 곳을 주시하느라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강화도 해안가를 통해서 입국한 탈북자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목선이 해안가에 접근하는 걸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잘 납득이 가지 않는군요. 그 점에 관해선 근무 태만으로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총성을 들었을 때 사건 현장으로 침입했다고 말했는데 왜 즉시 보고하지 않았죠? 그건 선 보고 후 조치 원칙을 지키지 않고 현장에 먼저 진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건 상황이 긴급하다고 판단되었기에 일단 사실 파악 뒤 보고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긴급 사건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하라는 상부의 명령을 하다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총성은 정말 한 번뿐이었나요? 네? 그게 무슨... 다시 한번 묻습니다. 총성은 정말 한 번뿐이었나요? 대답하세요. 이거 참... 재판장님, 변호인은 지금 증인에게 무리한 답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실 건가요? 군 자체 조사와 국정원 입회 조사 때 밝혔듯이 분명 제가 들은 건 단 한 발이었습니다. 그 한 발은 피해자는 목숨을 앗아간 한 발이었고요. 증인, 피고인은 기억을 잃기 전 2발 총성을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발밖에 못 들었나요? 제 기가 정상이라면 분명 한 발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질문을 계속하도록 그냥 보고만 계실 겁니까? 피고인에게 묻습니다. 기억을 잃기 전 2번의 총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게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자신감 있게 말해요. 분명히 제 기억 속에선 2번이었습니다. 변호인, 총성이 한 번이냐 2번이냐가 본 재판의 쟁점과 어떤 연관이 있죠?
재판장님, 본 사건은 피의자의 기억이 불충분한 사건입니다. 증인 역시 사후 목격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증거와 증언을 더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 측은 증거물 제출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총기는 변호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로서도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하지만 해병대 제2사단 군법상 보안 조항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탓입니까? 그럼 현장에서 수거되지 못한 총알은요? 유실돼서 찾지 못했다고 정식 서면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재판장님, 군이 제시한 검증 결과를 서면상으로만 제공받고 있지만 일방적인 제시 자료만으로는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공동검증단을 꾸려 대응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자, 총기와 총알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라는 걸 잘 알겠습니다. 해병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믿어보도록 하죠. 재판장님, 하지만 해병대가 제출한 서면 증거는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단정하는 일방적인 증거에 그럼 해당하며 다른 증거를 찾아야겠죠. 안 그래요, 변호인? 네, 알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내놓은 증거만 가지고 재판하라니. 게다가 이쪽은 기억상실증에 걸린 피고인이고요. 아무래도 그만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현장을 처음 목격하는 김수환 병장 말이에요. 아무래도 진실을 알고 있는 건 그 사람밖에 없어요. 만약 총성이 2번이었다는 게 명확해지면 국정원의 발표도 신뢰가 꺾일 거고 살인 혐의의 구성 요건도 불충분해지죠. K의 기억이 맞다고 한들 김수환 병장이 끝까지 거부하면요. 과연 상부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증언을 번복해 줄까요? 안 되면 사적으로 만나서라도 설득해봐야죠.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네, 뭐라고요? 사무장님, 무슨 일이죠? 변호사님, 이리 와서 좀 들어보셔야겠어요. 전화 바꿨습니다. 변호사님이시죠? 나 하영길이라고 합니다. 주명선의 남편이자 임중혁의 계부쯤 되는 사람이고요. 실례지만 임준혁? 주명선 씨는 또 누구죠? 내 정신 좀 봐. 그러니까 요즘 떠들썩한 그 사건 있잖아요. 탈북자가 민간인을 총으로 쏜 어떤 주간지에 얼굴이 실렸더라고. 그 사진을 보고 알았어요. 그 탈북자가 바로 우리 중혁이라는 걸. 지금 무슨 말씀을? K 이름 임준혁?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확실해요. 명선이가 쓰러지기 전까지 사진이 새겨진 찌라시 들고 근 10년간을 찾으러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화병으로 병원 신세를. 잠깐만요. 그러니까 주명선 씨가 K 아니 임준혁 씨의?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아내가 그토록 찾던 아들 같습니다. 그럼 K가 북한 출신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다고요? 대체 어쩌다 북한에? 명선이가 중혁이를 찾으러 다닐 때
수소문 끝에 알아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변호사님, 북파공작원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죠? 설마 그러니까 K, 임중혁이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북한에 파견됐다가 10년 만에 돌아온. 그놈 어차피 서울상에 없는 존재야. 그냥 조용하게 사라져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갑자기 튀어나와서 문제를 만드냐 이 말이야. 웃긴 게 뭔지 알아? 내가 국정원에 오기 전 군에서 맡았던 일이 북파 공작원 프로젝트였다는 거지. 씨는 뿌린 놈이 거두느라 이런 얘긴가? 이걸 지금 와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이유는? 끝난 사건이니까. 어차피 증인 신부도 끝났고. 그나저나 뒤처리를 확실히 한 거지, 김수환? 네, 어차피 마이년 휴가 중이고 잠시 밖에 나가 있으라고 조치해뒀습니다. 좋아. 이 사건은 이대로 탈북자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기억되겠지. 안내방송 드립니다. 양독이 서던항공 666편 선양으로 출발하시는 승객께서는 출발 시간 10분 전까지 4번 탑승구로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수환 병장, 잠시만요. 대체 뭡니까? 휴가 중인 군인을 공항까지 찾아와가지고. 지금 어디 가는 거죠? 현역 군인이 갑자기 출국이라뇨. 해외에 가족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부대 허가 받고 떠나는 겁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무례를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아주 잠시만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뭐라 말해도 제가 알고 있는 건 법정에서 말한 그대로입니다. 김수환 병장, 실례되지만 그간의 공격력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군생활 내내 문제 한 번 일으킨 적 없는 데다 휴가 때 폐지 줍는 어르신 도움 미담으로 사단장 표창까지 받으셨죠. 왜 남의 뒷조사를... 그게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하기 쉽지 않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김수환 병장, 당신처럼 모범적인 병사가 당시 근무 태만이었다는데 신빙성이 있을까요? 목선이 접근하는 걸 보지도 못했고 총성을 들은 뒤 현장에 진입했다고요? 김수환 병장은 정말 사후 목격자입니까? 뭔가를 보고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고요? 만약에 상부에 알려지면 저까지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역시 오늘은 못 본 걸 내주십시오. 김수환 병장, 그 사람도 당신과 같은 군인입니다. 뭐라고요? 피고인의 이름은 임중혁. 10년 전 사라진 국파공작원입니다.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있든 말든 당신의 자유지만 김수환 병장의 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용사시고 할아버지는 6.25 때 순국한 참전 용사시죠. 그건 또 어떻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만들어진 진실에 편승하는 것과 진실 알면서도 눈 감는 것 중에 아버님이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명예롭다고 생각하는 쪽은 과연 뭘까요? 재판장님, 본 사건의 사후 목격자로 알려진 김수환 병장을 다시 증인석에 앉힌 이유는 그간 알려지지 않은 진실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증인,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시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는 김수환 병장 혼자였나요? 아니요.
사실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같은 소대 후임병 이상엽 상병입니다. 두 사람은 총소리를 듣고 사건 현장에 접근했나요? 아닙니다. 사실 해안가에 정박된 목선을 발견하고 경계태세로 접근했습니다. 총소리 먼저가 아니었군요. 무슨 일이 있었죠? 해안가로 다가갔더니 불상자로 보이는 남자가 웬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목선과 복장, 그리고 들고 있는 북한식 권총으로 봤을 때 북한에서 온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불상자와 저희 사이에 어민으로 보이는 주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는데 저희는 불상자에게 총을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즉시 발포하겠다고요. 중간에 처한 박준희 씨는 어찌할 바 몰랐겠군요. 그래서요? 불상자가 어민에게 걸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당연히 인질로 삼으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포를... 첫 번째 총성이군요. 총알은 적중했나요? 아니요. 빗나갔습니다. 불상자는 놀랐는지 한숨을 들리고 있습니다. 그게 총을 쏘려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총이 발사된 겁니다. 누구로부터 누구를 향한 총알이었나요? 제 후임병이 불상자를 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그 총알은... 그 총알은 박준 씨를 관통하고 말았던 거군요. 네, 정리하면 탈북자를 발견하고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발 사건이었다는 거군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았죠? 전 죄송합니다. 위증의 죄는 달기 받겠습니다.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이 사람아, 준혁이가 왔네. 당신이 그렇게 찾던 아들 준혁이가 여기 왔다고. 어서 눈 떠보시게. 어머니, 어서 정신 차려 보세요. 저 충혁이에요. 충혁이, 누구? 충혁이요. 엄마 아들 충혁이. 어머니, 너무 늦게 돌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기억이 돌아와서. 아직 다는 아닙니다. 대체 어떻게 목선을 타게 된 건지, 그 1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직 끼워 맞춰야 할 조각들이 많아요. 아마도 목숨을 건 탈출이었겠죠. 강화도 해안가에 도착했을 땐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잃었던 거고요. 의사 좋은 대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살인죄는 벗었지만 임준혁 씨 삶의 투장은 이제부터 시작일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국정원도 국방부도 임준혁 씨가 북파 공작원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까? 바로 그거예요. 아, 그렇군. 그래도 차라리 그 편이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목표도 이름도 없는 경계인보다는 싸워야 할 상대와 지켜야 할 이름이 있는 편이. 변호사 양반,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함께 하겠습니다.